아무리 튼튼한 위장도 지속적으로 혹사당하고 공격받게 되면 허물어진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속쓰림, 체한 듯 더부룩한 소화불량, 볼일을 봐도 시원하지 못한 느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화기 질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위장병.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S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김은정 과장과 함께 장수의 비결인 건강한 위장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톡톡TV 닥터의 이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톡TV 닥터 신소영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지금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좀 삶의 여유를 갖고 좀 느리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슬로우시티 바람을 불면서 공기 좋고 또 물 좋은 제주도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돌이켜보면 너무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대한민국의 이 빨리빨리병 참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생활 식습관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네. 잘 먹고 잘 싸면 그만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말. 요즘 현대인들 어떤가요? 그런데 아침 거르기 일수죠. 그리고 먹는다고 해도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때우고요. 특히 자극적인 음식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위장병을 앓고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위장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위장병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번씩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톡톡TV 닥터 시간에는 이 위장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김은정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태까지 톡톡TV 닥터 시간에는 항상 남자 선생님들이 오셨었는데 오늘 여자 선생님은 처음이십니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 위가 쓰린다거나 또는 속이 더부룩할 때 위장병에 걸렸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위장병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위장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먼저 위와 장, 소화기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은 음식은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게 되고 위에서 위에 섞이고 위운동에 의해서 묽은 죽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소장의 맨 처음에 있는 십이지장에서 간에서 만든 담즙 그리고 췌장에서 만든 소화효소와 섞이게 돼서 그 먹은 음식이 이제 분해되고 흡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대부분 물이 흡수가 되고요. 일부 영양분이 흡수돼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고형의 변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러한 소화기관 중에 그 어디라도 고장이 나면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기질적인 질환, 염증이 있는 것인지, 궤양이 있는 것인지, 암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질적인 질환이 없이 기능적인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이상은 증상은 분명히 있고 증상이 또 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기질적인 질환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기질적인 질환, 기능적인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이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그런 기능적인 질환을 많이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이 기질적인 위장 질환과 기능적인 위장 질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증상만으로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질적인 위장 질환과 기능적 위장 질환은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기질적 위장 질환은 암, 소화성 궤양,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근만성 췌장염, 담독의 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능성 위장질환은 증상은 물론 기질적 질환보다도 더 심할 수 있고 재발을 자주 하지만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기능성 질환 역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기질적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증상이 생겼다거나 악화되었다거나 약물을 복용했는데도 호전되지 않는다면은 병원을 찾으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 특히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 발열, 체중 감소, 혈변, 토혈 등의 증상이 있다면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위장 질환이라고 하면은 사실 위와 장에 이상이 생긴 질환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와 장을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위와 관련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많은 질환이 있겠지만 오늘 다 언급드릴 수는 없고요. 상부위장관에서 가장 흔한 질환을 들자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그리고 위암 등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나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식도염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그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위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은 점막이 손상되어 점막하 조직이 드러나는 상태, 쉽게 말하면 위장벽이 점막층 이하로 깊게 헐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식도 역류 질환, 위염, 위궤양, 위암, 벌써 위 질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증상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가슴 쓰림, 가슴이 불에 데인 듯한 자결감, 그리고 신물이나 음식이 거꾸로 올라온다거나 잦은 트림이 전형적인 주 증상입니다. 삼키기 힘들거나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만성 기침이나 목의 이물감, 쉰 목소리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은 상복부 통증, 속쓰림, 오심, 구토, 그리고 소화불량, 혈변 등의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암 중에서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아주 완치율이 높은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있어 검사했다가 암이 발견된 경우는 이미 많이 진행돼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염과 위궤양, 위암은 뭐 증상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또 증상도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위염 같은 경우에는 또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급성 위염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복부 통증이나 속쓰림, 오심, 구토,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났다가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해주면 수일 내에 호전되고 또 점막 손상도 치유됩니다. 심한 형태로는 지금 보시는 내시경 사진처럼 미란 출혈까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위염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내시경을 해보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초기에는 표재성 위염이지만 염증이 오래되면 위 점막의 위선이 파괴돼서 위 점막층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게 되고, 더 진행이 되면 위 점막이 울퉁불퉁해지고 장애 점막처럼 변하는 그런 장상피 화생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위염을 방치했다가 위암으로 발전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얘기가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위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나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해서 다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성 위염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를 해서 정상 상태로 되돌이킬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위염 치료를 해서 위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성 위염이 있을 때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도 방치되었다고 해서 암이 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방치하는 건 물론 좋지 않지만 방치했다고 해서 바로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군요.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위암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기 진단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암은 크게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기 위암은 점막층 또는 그 이하의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경우를 말하는데 진행성 위암의 그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20에서 40%인데 반해서 조기 위암의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80에서 90%로 월등하게 높습니다. 당연히 조기에 발견해야지만 완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그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암 통계가 201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은 갑상선암 다음인 2위로 높고요. 남자에서는 위암이 1위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은 위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암에서 조기 발견을 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위암 발생률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높기 때문에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도 내시경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한국의 위암 생존율이 그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위암 환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시경 기술이나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국가 암 검진 등을 통해서 무증상일 때부터 정기 검진으로 조기 위암을 그만큼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갑상선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상선암이 1위였고 또 그 다음 위암 질환이 2위라고 하는데 특히나 또 남자한테 이 위암이 1위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위암 같은 경우에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위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다면은 수술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술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져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이 발달해서 조기 위암 중에서도 특히 점막에 국한된 경우 제한 조건 몇 가지만 맞으면은요. 내시경 위를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 시술로도 근치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암의 치료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몇 해 전에 영화배우 장진영 씨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울랄라 세션의 이문택 씨도 바로 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조금만 더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한번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과장님,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 트러블인데요. 이 아침마다 이 변비에 설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구체적으로 장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과민성 장 증후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반복적으로 복통과 함께 설사, 변비가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배변으로 복통이 호전이 되고요. 정신적인 긴장이나 또 온도 변화, 또 음식, 자극적인 음식에 의해서도 증상이 유발됩니다. 이렇게 가벼운 증상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체중이 빠지기도 하시고요. 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데다가 또 불안 초조감까지 겹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기까지 하고 또 밤에 자다가 깨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설사나 변비로 인해서 치질이나 치열이 생겨서 혈변까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 중에는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도 있고요. 또는 대장암, 직장암 같은 무서운 암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민성 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창 시절에 꼭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경험이 좀 생각나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와 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또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염증성 장 질환은 서구, 특히 백인에서 흔한 질병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동양인에서는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크론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서구의 병인데 우리 한테서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떤 산업화 그리고 생활 습관, 식습관의 서구화가 원인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요새는 위암 환자 수는 줄어드는데 최근에 대장암 환자가 그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0년 국감 통계에 따르면은 위암이 아직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기는 하지만 남녀 모두 연간 0.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장암은 남자는 연간 6.3%씩, 여자는 연간 4.7%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또한 서구에서 흔한 병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 양식의 개선이 중요하겠지요.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줄이고요. 절주,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운동으로 그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골고루 많이 섭취하시고 섬유질의 섭취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2차적으로는 위암에서 정기검진이 중요하듯이 대장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했을 때 완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 때문에 그 대변 잠혈 검사, 대변 검사로만 지금 대장암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장 내시경은 조기 발견도 할 수 있지만은 대장암의 예방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대장암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장암이 선종성 용종에서 발전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발견해서 용종 절제술로 제거한다면은 대장암의 예방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점막암인 경우에는 그 내시경적 절제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위내시경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나요? 대장암도 완치 가능성이 높은 조기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그 가운데서도 혈변이나 설사, 심한 복통,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때, 원인 모르는 빈혈이나 발열이 있을 때, 또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가늘어진 변이 있다면은 모두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하는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와 장 모두 이 증상이 없어서 아무래도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령층별로 이 검사를 언제 받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위 내시경은 40세 이상 2년마다, 또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상 5년에서 10년 주기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젊은 나이에도 그 대장암 위암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 나이 때부터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사항은 무증상이면서 그리고 특별한 고위험 요소가 없는 일반 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또 대장암이 잘 발생하는 특수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 그리고 선종을 제거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기간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 정기 검진이라는 게 모든 병에서 참 중요하겠지만 이 뭔가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습관들인데요. 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과식을 피하시고 운동을 적절히 하시고 숙면을 취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고 편안한 위장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짠 음식, 짜고 매운 음식, 부패된 음식, 또 지방이 많은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시고 신선한 채소, 과일은 골고루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질환에 다 이제 또 해당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도민분들,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시청자 여러분, 제주 도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위와 장을 지키시고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또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김은정 과장님과 위장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장수의 비결, 건강한 위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관리가 잘 안 되면 금방 고장이 나죠. 우리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바로 장과 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뤘던 이 튼튼한 위와 장 만드는 법 꼭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